자, 이번에는 지적 측량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지적 측량, Cadastral Surveying. 자, 이 지적 측량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또는 이 등록된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측량입니다. 특수한 측량의 한 분야예요. 그래서 소관청이 직권으로 수행하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실시하는 측량이 지적 측량이죠. 이 지적 측량은 국토의 기본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위치와 소유자 등 토지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 모든 내용들을 지적 공부에 등록해서 공시하는 국가의 고유 행정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적 측량을 통해서 각 필지의 경계라든지 좌표 그리고 면적 등을 결정하게 되죠. 지적 측량의 성격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기속 측량이에요. 기속 측량. 이건 법률로 정해진 측량 방법과 이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만 측량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유 측량과 반대 개념인데 앞에서도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지적 측량에서 GPS 또는 GNSS 측량이 활용도가 많고 정확도가 높고 효과적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지적법상에서 이 지적 측량을 할 때 GNSS 측량을 해도 좋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이러한 내용이 법에 없기 때문에 지적 측량에 한동안 GNSS를 사용하지 못했었죠. 물론 지금은 지적법이 바뀌면서 이러한 GPS 또는 GNSS 측량을 지적에 활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법률에 의해서만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만 측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법 측량이에요. 토지에 대한 물건이 미치는 범위, 위치, 양을 결정하는 측량입니다. 그래서 시공 측량과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면 측량이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측량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측지 측량과 평면 측량, 다른 말로 대지 측량과 소지 측량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지 측량 또는 측지 측량은 지구의 공유를 고려해서 측량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 평면 측량 또는 소지 측량은 지구가 공률이 없다, 이런 평면이다라고 가정해서 하는 측량이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또 지적 측량은 영구성이 있습니다. 이 지적 측량 성과는 영구히 보존이 돼야 돼요. 또한 지적 측량은 대중성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 지적 측량의 결과, 이것들이 지적 공부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엔 지적 측량의 분류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먼저 지적 측량의 분류. 지적 측량은 크게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 측량에서는 골조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나눴었죠. 이 지적에서의 측량 용어는 우리가 일반적인 측량 용어와 약간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 잘 비교해둬야 돼요. 내용은 같지만 용어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 지적 측량에서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일반 측량에서 얘기할 때 골조 측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용어만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기초 측량에는 지적 위성 측량, GNSS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지적 삼각 측량, 지적 삼각 보조 측량, 그리고 지적 도근 측량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지적 도근 측량 같은 경우는 일반 측량에서는 트래버스 측량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다각 측량. 이런 용어가 바뀌는 부분들 여러분 꼭 기억해둬서 비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적 세부 측량에는 평판 측량 또는 측판 측량이 사용이 됩니다. 이 지적 측량을 하는 방법으로는 지적 위성 측량이 있죠. GNSS. 그 다음에 경위의 측량이 있습니다. 경도 위도를 결정하는 측량. 그 다음에 전파나 광파거리 측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측판 측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사진 측량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적도를 제작하거나 또는 필요한 좌표점들, 모든 점들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 지적 측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측량에 필요한 기준점을 만들거나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필요로 할 때 실시하는 측량이 기초 지적 측량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 지적 측량을 하는 방법에는 GNSS, 또 사진 측량, 라이다, 그 다음에 데오돌라이트, 요거는 이제 각재능 기계죠. 또 전자파 측량기,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 지적 측량하는 방법에 따라서 삼각 측량과 삼각 보조 측량, 그리고 도근 측량으로 구분하기도 하죠. 먼저 기초 지적 측량 중에 지적 삼각 측량을 보죠. 지적 삼각 측량은 국가 기본 삼각점과 지적 측량용 삼각점을 기초로 해서 삼각점 사이의 간격은 2km에서 5km 정도로 하고 삼각형 내각이 30에서 120도 사이가 되도록 해서 삼각 측량을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장소에 행정 단위별로 일련 번호를 쭈르륵 붙여서 삼각점을 구성을 하죠. 이 지적 삼각점들은 1등 삼각점, 2등, 3등, 4등 삼각점이 있어요. 1등 삼각점은 다른 말로 대삼각 본점, 2등 삼각점은 대삼각 보점, 3등은 소삼각 1등점, 4등은 소삼각 2등점이라고 표현해요. 약간 용어가 다른 것들 어디가 다른지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1등 삼각점에 대한 평균 변장은 길이는 약 30km 정도가 되고요. 2등 삼각점에 대한 평균 길이는 10km, 3등 삼각점에 대한 길이는 5km, 그리고 4등 삼각점은 거기에 반인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지적 위성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평균 변장이 30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고요. 또 지적 삼각점이 있습니다. 요건 2.5에서 5km 정도 떨어진 그런 길이를 가지고 있고, 지적 보조 삼각점은 약 1에서 3km 정도의 평균 변장을 갖게 됩니다. 이번엔 지적 삼각 보조 측량이네요. 삼각 보조점은 도근 측량을 실시할 때 주변에 삼각점이 없어서 연결이 곤란한 경우에 국가 기본 삼각점이나 지적 측량용 삼각점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삼각 보조점의 평균 거리는 1에서 3km 정도로 하고요. 삼각형의 내각이 30도에서 120도 사이가 되도록 전방교회법이나 측방교회법으로 설치를 하죠. 전방교회법 기억이 나나요? 예, 우리가 아는 지점에 위치를 아는 지점에 기계를 세워놓고 거기서 모르는 지점을 찾아내는 게 전방교회법이었어요. 후방교회법은 대표적인 게 GNSS라 그랬죠. 알고자 하는 위치에 기계를 세워놓고, 즉 모르는 점에 미지점에 기계를 세워놓고 아는 점들 거기서부터 관측을 해서 모르는 기계에 세워놓은 점을 찾아내는 게 후방교회법입니다. 그 GPS가 또는 GNSS가 대표적인 후방교회법이라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데 GPS 안테나를 세워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위성에서부터 신호를 받아서 안테나 세우는데 미지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게 후방교회법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이 지적 삼각 보조 측량은 지적 삼각 측량, 지적 삼각 보조 측량, 지적 위성 측량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측량 지역의 지형 관계상 지적 삼각점이나 지적 삼각 보조점을 설치하거나 또는 재설치할 때 사용하는 측량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적 도근점의 설치라든지 재설치를 위해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또는 지적 위성 기준점에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하는 측량입니다. 또 세부 측량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적 삼각점이나 지적 삼각 보조점 또는 지적 위성 기준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러한 지적 삼각 보조 측량을 하게 되죠. 자, 이번엔 지적 도근 측량이네요. 우리가 이건 일반 측량에서 트래버스 측량 또는 다각 측량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습니다. 국가 기본 삼각점이나 지적 측량용 삼각점 또는 삼각 보조점을 기초로 세부 측량이 기준이 되는 세부 원점, 즉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이에요. 일반적으로 다각 측량에 의해서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각 측량하고 교회법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평면 직각 종횡선 좌표로 표시하죠. 다시 말하면 평면 직각 좌표계로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부도원점, 중부도원점, 동부도원점, 동해도원점 기억나죠? 중부도원점의 위치는 동경 127도와 북위 38도가 만나는 점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그 점의 위치점이
x, y가 60만 미터, 20만 미터라고 얘기해서 미터 다니는 것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거 또 뭐 있어? 예, X축이 북측이에요. N방향, 북쪽 방향이 X축이고 동쪽으로 가는 게 Y축입니다. 이게 일반 좌표계와 다르게 유일하게 다각측량 또는 도근측량에서 사용하는 좌표계라고 얘기했어요. X, Y의 위치가 반대예요. 자, 그럼 지적 도근 측량의 대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축적 변경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할 때 지적 도근 측량을 사용하죠. 앞에서도 그런 말을 했지만 이 축척 변경은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정확도가 낮은 소축척에서 정확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대축척 지도로 바꿔주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갈 때 아무래도 정확도가 더 나아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측량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지도의 편집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또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지적 확정 측량을 하는 경우에 지적 도근 측량을 하죠.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 세부 측량을 할 때 또는 세부 측량의 시행상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지적 도근 측량을 하게 되고요. 측량 지역의 면적이 지적도 한 장 이상에 해당될 때 지적 도근 측량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세부 측량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세부 측량은 뭐예요? 자, 도근점을 기초로 해요. 이제 다각 측량에서 만들어 놓은 세부 원점, 다른 말로 도근점, 요걸 기초로 해서 한 필지마다 그 형상을 측량하는 게 세부 측량입니다. 그래서 주로 평판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측판. 그래서 한 필지 경계점의 좌표를 결정해서 지적도나 임야도를 작성하는 측량이 세부 측량이에요. 이 세부 측량은 언제 하나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새로 등록하기 위해서 신규 등록 측량을 할 때 세부 측량을 하죠. 그리고 훼손되거나 멸실된 지적 공부를 복구하기 위한 지적 복구 측량을 할 때도 세부 측량을 합니다. 또 토지의 등록을 전환하기 위한 등록 전환 측량할 때도 세부 측량을 하고 토지를 분할하기 위한 분할 측량 때도 세부 측량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해면성 말소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를 말소하거나 또는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 세부 측량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지적 공부의 축척을 변경하기 위한 측량에도 활용하고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서 지적 확정 측량을 할 때도 세부 측량을 수행하죠. 그리고 지적 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에 검사 측량을 할 때도 세부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지적 공부상의 경계점, 요것들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 복원 측량에서도 세부 측량을 하죠. 그리고 지상 또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한 지적 현황 측량을 수행할 때도 세부 측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지적 측량을 수행할 때 수반되는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형사 책임이 있어요. 이 형사 책임은 고의에 대한 책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고의성이 있을 때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지적 측량이 공적 기록인 지적 공부에 의해서 수행되는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문서 취급에 따른 범법행위 또는 위법행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 형사 책임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적 공부나 지적 측량부의 위조와 변조 또는 허위 작성 또는 위조와 변조된 지적 공부와 지적 측량부를 사용했을 때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적 공부나 지적 측량부를 지적 측량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도 역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지적 측량을 수행할 때 이 수수료를 횡령했을 때도 역시 형사 책임을 묻게 되고요. 그리고 지적 측량 업무의 수행에 따른 부당이득, 그 다음에 수행 청탁에 따른 부당이득, 이런 이득이 발생했을 때도 형사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표의 손괴 또는 경계표를 이동했을 때도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적 측량을 할 수 없는 지적 기술 무자격자가 지적 측량을 했을 때 역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적 측량 업무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또는 지적 측량을 거부했을 때 역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민사 책임이에요.
자, 이 민사 책임은 권리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지는 사법상의 책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 작업 시에 수목을 제거한다든지 지적 측량을 잘못해서 재산 피해를 준다든지 또는 지적 측량 작업할 때 시설물을 파괴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물게 되는 책임이 민사 책임이에요. 이 민사 책임의 내용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기술 자격을 취득했을 때 민사 책임을 물게 되어 있고요. 무능력하거나 형 집행 중에 또는 징계 등의 이유로 지적 측량의 종사가 금지된 이런 지적기술자가 지적 측량했을 때 민사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적 측량의 잘못을 범한 때에도 민사 책임을 묻게 되어 있고 지적기술자로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를 실추시킨 때에도 민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기타 지적관계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도 민사 책임을 묻게 되어 있죠. 그 외에 이제 징계 책임이 있어요. 이 징계 책임은 어떤 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의 수임자로서, 즉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게 징계 책임입니다. 그래서 형사 책임이나 민사 책임과는 달리 일정한 신분 관계에 따른 책임이 징계 책임이에요. 그래서 징계는 그 책임의 경중에 따라서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2년 초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1년 초과 2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1월 이상 1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징계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지적 측량의 투영 방법과 원점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죠. 이 원점을 기준으로 지구의 표면을 평면으로 가정하는 가우스 상사 이중 투영법을 지적 측량에서는 투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에서는 지구의 공률을 고려하지 않죠. 그리고 평면으로 간주해요. 이걸 무슨 측량이라고 얘기했어요? 평면 측량, 다른 말로 소지 측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 또는 평면 직각 좌표계를 사용해서 원점의 좌표를 60만, 20만 미터로 사용하고 있고요. 중부도 원점, 서부도 원점, 동부도 원점, 동해도 원점 이 4개의 기준점을 이용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지적 측량 좌표의 원점 중에서 구서 삼각 원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지적에서는 이렇게 일반적인 그 4개의 원점들 서부, 중부, 동부, 동해도 원점 이거 외에도 좀 더 세부적인 원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서 삼각 원점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산, 계양, 조번, 가리, 등경, 고초, 율곡, 현창, 구암, 금산, 소라 이러한 지역에 원점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부 원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서 삼각 원점이에요.